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우리가 재판의 경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급심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불만이 있을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되죠. 그 항소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다 결론을 냅니다. 고객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해서 자기의 민원이든 자기의 의견이든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의 선에서 전결 처리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바로 그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걸로 판단했지만, 실무적 판단을 했지만 정책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를 현재의 규정의 범위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고,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 주는 그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CEO의 관점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그 논의를 통해서 그 결론을 바로 알려주고, 그러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지만은 바로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고쳐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고객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고객이 왕입니다.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할 때 고객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에 큰 차이가, 그 고객의 만족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객의 소리를, 고객의 불만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 잠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의 실현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비전은,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나라니까 여기서 바로 국민의 나라, 국민이 나라고, 국민의 나라니까 국민의 고객 관리, 국민의 경영, 국가 경영, 이런 면에서 비전에는 국민 중심이라는 뜻이 반영이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국정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니까 고객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괜찮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글쎄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게 국민 고객 중심으로 표현한 건지 내 삶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나 하는 관점에서 본 애매한 표현입니다. 어떻든 간에 국정 목표까지는 그래도 고객 중심이라는 정신이 일단은 크든 작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받아서 각 부처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계획을 만들고 그 부처가 모든 국가의 사업과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이런 국정 목표로 실행을 위해서 업무 계획을 만들고 사업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국민과의 접속에서 만족이 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만스러울 때 그 불만을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 관리 차원에서 불만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S 기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정부의 조직들을, 각 부처의 조직들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느 곳에도 CS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관리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CS 경영, CS 행정이라는 용어가 어느 조직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기업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좀 상의하고 지원을 더 받고 기술 개발에 관련된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해서 기술 개발에 관련된 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했는데 어디에 상의해라 하는 걸로 끝났다고 봅시다. 어느 국에 가서 상의해라, 또는 어느 기관에 가서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설명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답을 했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서 지원을 받을 내용을 교육받고 그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일반 기업이 그걸 찾아서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역량으로 그 지원 제도에 충족시켜주고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잡히는 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 설명과 지원을 받고 싶다 했을 경우에 어디로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기술국의 관련 과외는 갔다 왔는데, 그리고 어느 기관에 가서 받으라고 해서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서 얘기합니까? 장관한테 합니까? 장관의 접속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1차적인 서비스를 자기가 일반적으로 했다가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내가 받았던 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불만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제기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 이런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비전이나 국정 목표의 고객 중심이라는 정신이 조금은 반영되어 있는데 실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고객 관리,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객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제안을 또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과 관련된 기구를, 정부 내에 가서 부서를 찾아서 거기에서 관련된 사람을 찾아서 자기가 설명하라는 겁니까? 그건 고객 중심의, 고객이 왕인 고객 중심의 경영이 아니죠. 고객이 왕인데 고객이 한테 문제 제기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줘야죠. 그게 고객 중심의 경영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1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비전이나 이런 것, 국가 비전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 고객 중심의 경영, 고객 만족의 경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조직. 정부 조직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다 똑같습니다. 실, 관, 국장급으로 있는 관 밑에 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 안에 물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과에 바로 CS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하게 됩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문제 제기하면은 그 문제가 어떤 분야에,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이든 간에 스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을 만들음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에서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나 비전이나 정책 목표를 만들음에 있어서도 고객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섬세한 설계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 국민이 중요하다는 용어는 알고 있지만은 그 진정한 뜻이 어떤 식으로 실행시켜줘야 국민이 만족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만들 때 깊이 있게 문제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에 있어서 앞서 지금 그런 CS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결과에 대한 고객의 실시간 평가, 즉 고객 만족도 평가를 전체적인 만족도 평가는 물론이고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마다 고객이 평가하고 고객이 만족했느냐 안 만족했느냐 그래서 그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의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만족하지 않은 그 서비스를 담당했던 사람은 완전해서 종결 처리하기 전에 왜 만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고객이 만족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고객 관리죠. 그게 고객 만족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별로 고객의 실시간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이미 전 일을 하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을 종합해서 국민이 국가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그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객이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고객 만족도 평가죠. 그런데 매 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매 서비스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했느냐를 평가하고 그 만족한 평가 결과를 공급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 고객에 대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잘하지 않으면은 고객이 만족하지를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실시간 평가의 중요한 요소고 고객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객 만족도 평가를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동시에 전체적인 평가를 동시에 해줘야 기본적으로 고객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도 또 고객 관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평가의 비중을 고객에 대한 평가의 비중을 종합적인 성과 평가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비중을 둘 거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고객의 관점에서 얼만큼 웨이트를 두고 일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평가는 평가하는데 이 비중이 별로 무시해도 된다. 그럼 고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에는 고객에 대한 평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 나의 평가 결과가 나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모든 사람이 고객 우선의 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객 관리, 고객 중심의 사고가 이루어지면은 그걸 토대로 바로 웨이트를 줄여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 지표나 이런 걸 구성할 때 바로 고객 관리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고객 관리 중심의 경영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